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청경 대행님, 네. 지금 여러분들이 치안 점검 중에서 전보를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전보를 검토를 했겠죠. 네, 전보도 생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보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소규모 인사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한 사람 거고. 움직이는데 2명, 3명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치안 정감이 뭐 치안 총감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그 경찰의 정점인데 여기를 승진을 시켜야 전보 인사를 승진을 시켜야 연쇄적인 그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서 그 우리 뭐 경정 이하뿐만 아니라 경무관, 총경 인사에까지 영향을 승진 연쇄 효과를 줘서 우리 경찰관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도 검토를 하셨겠죠. 뭐 상위직부터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검토는 했고요. 다만 이제 그 협의나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 즉 인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질책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정부 인사가 된 부분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승진 기간의 문제라든지 정치 경찰의 문제라든지 실제로는 다 아닌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정부 인사를 지적하는 부분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예, 장관입니다. 그 서울경찰청은 그 청장과 3차장, 치안감, 공안수사, 생안 이런 체제죠, 시스템이. 3차장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 박현수 청장은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 파견 복귀를 해서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어요. 아까 오전에 뭐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총경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 자리는 총경 TO예요. 그죠? 그런데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경무관으로 TO가 변경이 돼서 다시 그 자리에 계속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국정상황실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이런 TO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서 초고속 승진해서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또 서울청 공안차장으로 발령된 조정래 치안감, 윤 정부 집권 초기부터 100일 경비단 부단장 역임했었죠. 이분은 지난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생일 파티에 100일 경비단 29명을 경찰을 파견해서 합창곡을 부르게 한 장본인 의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예. 언론에서 보셨어요? 네, 최근에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게 해도 됩니까? 우리 경력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도 되는 거예요? 자, 서울청 세관차장으로 발령된 박종섭 치안감도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파견 후 복귀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승진 3인방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민들은 서울청에 왜 이 3인방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그 합창곡까지 부르게 했거나 특별하게 승진을 한 이런 사람들을 왜 여기다가 모아뒀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하는 건가요? 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인사를 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수사 지휘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자들이 지금 인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여기다가 모아뒀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그 경찰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그런데 없습니다. 해필이면 왜 여기다가 서울청에다가 모아뒀을까요? 그것도 예. 다 무리한 인사입니다. 앞으로 지금 경찰은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남재현 치안감의 경찰국장 행도 좀 우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남재현 치안감의 경우는 행안부와 경찰이 사전 조율된 어떤 치안감 인사 부분 일부를 바꿔서 대통령이 경찰의 국기문란이라고 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국 신설에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경찰청 남재현 당시 총경 아니에요? 기획과장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죠? 예. 이분이 당시에 징계성 자천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당시에 행안부 장관의 실수가 있었고 이후 보훈 차원에서 승진하고 대통령실 파견으로 보상했다는 의혹을 갖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 또 오셨을까요? 제가 그 풍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이 풍문이 되게 유명한 국기문란 사건인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이런 분들 왜 여기다가 지금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이분들 다 수사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현 정권에서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행안부가 지금 경찰 장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의원님. 근데 왜 이게 경찰청과 행안부 경찰국에 모아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게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저는요, 행안부와 경찰이 지금 경찰 인사를 이분들을 알박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거 잠시 부여직 인사 이루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 결국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를 최선을 다하세요? 이거 인사 안 하실 거예요? 이미 이제 인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말씀은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예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현안 질의여서 이것저것 좀 확인할 것들이 많은데요. 차장님, 네. 경찰서 서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일이 없어도 원래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좀 일찍 나오는 게 맞나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도 되나요? 뭐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PPT를 좀 봐주시면 지난해 7월에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대의 젊은 청년 경찰이 직장 갑질과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행님께 좀 전에 질문드렸던 서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이유도 없이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야 한다. 뭐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 이런 내용들은 상사가 고인에게 강요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2020년 고인이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할 당시의 상사였던 모 계장은 긴급한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무는 원래 일찍 나오는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아침 초과 근무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집에 차를 놓고 오게 데려다 달라, 이런 사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경찰청이 갑질을 막겠다고 지난 2019년에 갑질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혹시 관련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차장님? 예, 기억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 용무 요구, 그리고 인격 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 지시, 모임 참여 강요 등을 갑질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 계장이 그런 일들을 골라서 고인에게 강요를 했어요. 이 일로 이 청년 경찰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대행님, 이거 갑질 맞죠? 네, 저 내용이 사실이면 예,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인지를 좀 파악을 빠르게 해서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이 청년 경찰이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건강이 좀 호전되기도 했지만 2024년 4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근무했던 경비안보계에서 또 다른 상사에 의해서 인격 모욕적인
언행이랑 그리고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이 다시 시작되니까 우울증이 더 악화됐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충남경찰청이 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서 직권경고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만 취했어요. 유족들이 이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유족 재진정이 들어와서 이 조사 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체적 감찰을 통해서 직권경고라는 낮은 수준의 조치만 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전 과정을 꼼꼼하게 좀 차장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이 고인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극심한 과로에 좀 시달렸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보면요. 사망 전 일주일은 85시간. 그리고 4주간 평균은 61.2시간에 달합니다. 이거를 주 5일로 환산을 하면요. 사망 전 일주일은 하루 17시간을 근무를 한 거고요. 사망 전 4주간은 하루 평균 12.2시간을 근무한 셈입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건강하던 정신도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저렇게 많은 시간 전국적으로 일선 경찰관들 저렇게 많은 시간 근무하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 과정이 양립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실제 장시간 노동 원론적이고 전반적인 이야기